네, 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조 바이든이 결정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하기로요. 예, 뒷감당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그렇다고 시추 작업 하겠다, 기름 푸겠다 그런 결정도 안 했습니다. 가스 생산 늘리겠다 그런 결정도 안 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오펙, 베네수엘라 그리고 적국인 이란한테 기름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멍청한 행동들의 연속인데요. 백악관은 바이든이 미 동부 시각 10시 45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책임 묻기 위한 조처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여러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수입 금지에는 러시아산 원유 그리고 LNG 과천연가스죠. 그리고 석탄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제 전 세계 휘발유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너무 비싸거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7불, 8불 향해서 가고 있는데 미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원유 수입만큼은 건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 진영에서 계속 때렸어요. 바이든을. 이게 말이 되냐고. 왜 적국인 러시아산 기름을 우리가 사오냐. 가스를 사오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drill baby drill. 미국 내에서 시추 작업 제발 좀 하자. 이 얘기를 한 건데 바이든은 거꾸로 이거를 사우디아라비아, 오펙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란 이런 문제 국가들한테 수입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제 그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기차 살 때 됐다고. 참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수입 원유 중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휘발유, 디젤 생산, 그리고 석유 제품 이렇게 합치면은 8%, 이 꽤 많은 거예요. 예. 사실 이거 의존 하나도 안 해도 되거든요. 미국이 키스톤 파이프라인 열고 그리고 그 전부 금지된 그런 시추 작업 다시 재개하면 충분히 미국이 에너지 독립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때처럼 72년 만에. 근데 그렇게 하질 않고 있죠. 예, 바이든은 아마 미국 내에서 그 기름 생산하는 거 할 가능성이 대단히 적어 보입니다. 모든 정황을 밀어볼 때요. 바이든 정책들 보면 다 정신 나간 미친 정책들입니다. 예. 보면 Republican Senator Lindsey Graham said going to authoritarian Venezuela for oil is a height of insanity.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 베네수엘라한테 기름 구걸하는 건 완전히 미친 것에 미친 행위의 극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미국 수입량을 보면 캐나다 수입이 가장 많습니다. 석유에서요. 61%. 그리고 멕시코가 10%, 사우디아라비아 6%, 콜롬비아 3%, 러시아 3%, 에콰도르 2%, 나이제리아 2%, 그리고 이라크한테도 2% 수입하고 있습니다. 원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다 수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미국이 자체적으로 다 충분히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캐나다는 필요하지만 그리고 키스톤 파이프라인 역시 캐나다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프로젝트죠. 근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자 보십시오. Russian oil imported per day. 하루에 이렇게 러시안 원유 수입량입니다. 2015년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죠. 특히 2021년 바이든이 들어선 이후 162%나 상승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러시안 원유 대부분 이제 서부 지역에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저기 나오죠. 하루 9만 배럴. 5개 서부주에서요. 그 동부는 하루 4만 4천 배럴. 그리고 걸프 코스트는 5만 7천 배럴. 예.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가스 평균가가 5불 44전입니다. 예, 미국
미 전역 평균은 4불 17전이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Breaking news, highest gas prices in history. Do you miss me yet? 이렇게 성명을 밝혔어요. Save America 팩을 통해서.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기름값이다. 내가 그립지 않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미국인들 70-80%는 그리워할 겁니다. 자, 트럭 시위 영상 보겠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 의무화 반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그래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러시아만 보도하느라고 이런 중요한 뉴스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백신 접종 반대 당연하죠. 있어서는 안 되죠. 평화롭게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he People's Convoy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먼저 시위를 했고요. Freedom Convoy.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People's Convoy. 워싱턴 DC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트럭들이. 자, 그렇다면 미국이 왜 우크라이나 일이라면 저렇게 안달하는 걸까요? 바이든, 데빈 아처, 헌터 바이든,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토니 포데스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위키리크스에 나왔던 이 사람들이 다 우크라이나하고 깊숙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브레스마 에너지 기업, 헌터 바이든 매달 86,000불씩 받았었죠. 그리고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 조작된 곳도 우크라이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조지 소로스도 연루됐다는 게 이제 드러났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 관계자들이 민주당 진영, 힐러리 진영, 오바마 진영하고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서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을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푸틴이 이제 가짜뉴스에 대해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언론인들은 교도소에 집어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CNN 더 이상 러시아에서 중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가짜뉴스죠, CNN. 그리고 보면 정치인들 중에 소아성애자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둘. 데니스 도일이라고 오리건주 비버튼 시장, 민주당 시장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어린이 포르노 소지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다 12세 이하였대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미국 민주당의 꼭두각시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글렌백이 작년에 이제 차크볼트 설명 한 1시간 정도 했는데요. 이거 볼만해요. Glenbeck uncovers more evidence of DNC collusion with Ukraine to sabotage the Trump campaign in 2016. 2016년 대선 때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우크라이나 내통해서 트럼프 캠페인을 망치려고 했다. 이 얘기죠. 자, 이걸 보시면 메인스트림이 단어 갖고 장난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011년 리비아 쳤을 때를 그냥 인터벤션이라고 표현해요. 개입. 그러면 이라크전도 미국이 개입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요. 침공이 아니라요. American-led intervention. 침공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어요. 솔직히 이라크전 때. 거의 메인스트림 보도 안 하잖아요. 그거는. 대량 살상 무기 있다고 거짓말 해놓고 정보 에이전시들부터요. 영국 MI6도 있고 물론 러시아 정보기관도 있긴 했지만 그들 다 이제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 있었다고 했죠. 근데 그렇다고 그게 침공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한 국가인데 이라크가. 그 밑에도 American-led intervention in the Syrian civil war. 시리아 내전에 개입했다 그러면 뭔가 좀 완곡한 표현 아닙니까? 전쟁 같지도 않고 뭔가 좀 애매모호하고.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친 거는 그건 개입이 아니라
침공이래요. 자, 원영석의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